안녕하십니까, 살아보세요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1일 1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마음 먹었었는데 뭐 면접을 보러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좀 댈게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은 좀 우연찮게 알바 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급하게 거기 좀 알바 좀 갔다 오느라고 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지금에서야 이제 찍게 됐네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씻고서는 나오려고 그러는데 코피가 나네요. 코피가. 생전 안 흘리던 코피인데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긴 한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일부터 저와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이제 운동이라도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 안 그러면은 진짜 이거 가족들 저희 가족들 합치기도 전에 제가 쓰러지면은 다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거가 우선 무섭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몸 관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매일같이 술에 쩔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조금 힘들더라도 운동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부도 나면서 인건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나 아니면 퇴직금 정리를 못 해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였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고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 아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아니거나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처리했구나,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아직 겪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냥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도 나면서 제가 급여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급여는 저희 직원들 급여는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퇴직금 정리를 못 해드리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이제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공중분해가 돼버리니까 이제 채권자들한테 모든 게 다 그냥 뺏겨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다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우선으로 원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퇴직금, 급여. 요 부분은 사업주분들께서는 명심하셔야 되고, 그거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비어 어디서 누구는 안 줘도 된다더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통합니다. 형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도 내가 안 주면은 그 사람도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다 급여든 퇴직금이든 이거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정리를 해준다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부도가 나면서 퇴직금 정리를 못 해드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알아봤죠. 알아보고 저도 빨리 돈을 어디서 구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못 드리고 있는 저희 입장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서 빚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카드 대금 연체되고
대출금 연체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되면은 이제 진짜 막 한강 가야 되나? 이대로 진짜 다 세상 모든 걸 놔버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마음 고쳐먹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거니까 인건비하고 퇴직금 요거는 정리를 해주시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근로자분께서 그러니까 직원 종업원 분께서는 무조건 노동청에다 신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도 처음 겪어본 거니까 저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 드릴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리를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근로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신고 접수가 돼야지 그 체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이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근로자한테 그 퇴직금 그러니까 그게 상한선이 있어요. 그게 얼마였더라? 제가 알기로는 그게 퇴직금이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까지는 국가에서 선 지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그 사업주한테 그걸 나머지 거를 분할로 해서 받아내든가 아니면 뭐 그 나머지 것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공중분해가 돼서 뭐 아무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있다 재산이 있는 부분인데 그걸 처분해서 일정 부분 그거는 직원들한테 임금하고 퇴직금을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뭐 그 조율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당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접수가 들어가야 돼요. 접수가 들어가면은 거기서 연락을 해요. 사업주한테 전화가 가든가 아니면 전화를 못 받은 상황이면은 문자를 남겨줘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 근로복지공단 거기로 출두하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이제 신분증하고 뭐 갖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때 참석하실 때 신분증하고 근로계약서 그런 거 챙겨서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그 사업주분들은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차피 자기 본인이 내가 일부러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못 주는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서로 알아가야죠. 저 같은 경우는 많진 않았어요. 퇴직금이 이제 1년씩들 조금 넘은 상황이었으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래서 소액인데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를 못 해드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해드리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알아보다 보니까 체당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지급을 해 주십시오. 내가 여유가 되면은 벌어서 내가 국가에다가 그 분납을 하든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급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서류를 작성해요. 그 수사관 그 특별 경찰인가 그분이 이제 그걸 꾸민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서를 작성을 해줘요.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입사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근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서로 사인 그 저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주는 아니다. 이 친구는 몇 월 며칠부터 입사를 몇 월 며칠 날 입사를 했는데 뭔 얘기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항상 꼭 작성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거 그거 하고 꼭 챙겨서 그리고 그걸 첨부를 해서 서로 몇 월 며칠부터 근무해서 몇 월 며칠까지 한 거가 근거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그거를 상세한 거를 최대한 많이 적어요. 서로 그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하루의 근로 시간 아니면
그 월급 체계로 간다 그러면은 월 몇 시간 근무, 그다음에 휴일 근무할 때 그거 없이 뭐 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저 별도 수당으로 채택해서 얼마 그 지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그 체당금을 신청하면은 국가에서 그게 아마 한 열흘인가 보름인가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직원 그 통장으로 입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국가에서 저한테 이제 그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갚을 거 갚아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주라고 그러죠. 사업주도 그렇고 그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차피 주고 서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안 주겠다, 사업주 입장에서 안 주겠다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은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직원이 그 형사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맞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좋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지 마세요. 왜 굳이 그냥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서로 그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근무한 날짜를 정확하게 그분들은 계산을 해요. 1년이 됐다 그러면은 1년 된 부분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 거, 그 일수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서로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직원분들은 무조건 퇴사하실 때 14일 이내에 그 퇴직금이 안 들어온다, 월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노동청에다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거기다가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하면서 기다리면은 안 나와요. 물론 그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싶지만 그 상황을 모르고서는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면은 뭐 답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업주도 그래요. 여태 벌어서 세금 열심히 낸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혜택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세금 내왔는데 그렇게 모질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벌어서 또 갚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안 주겠다, 응? 너 가서 들어가서 악감정이 막 이렇게 저기 형사처벌 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서로 나중에 뭐 시간 지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체당금 잘 알아보시고 그 너무 겁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부도가 안 나고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진짜 속색이고 더럽게 했는데 내가 그 퇴직금 주는 게 너무 아깝다, 진짜 나 이거 진짜 억울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 저기를 항상 받으세요. 그 근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 출근이다 근데 항상 지각을 해요. 10시 뭐 9시 반 뭐 10분이라도 늦는다거나 그러면은 그 출근 그거를 체크를 해서 그 심할서 작성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사인하고 다 그런 거 심할서 작성하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 본인 상기 본인은 뭐 어떻게 저저저 해서 그 저기 심할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본인 이름 들어가고 사인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오너는 거기다가 확인해서 본인도 사인해서 확인 근거 자료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난 이 부분은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부분만큼은 조율을 받으시면 돼요. 다는 못 주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직원들도 평소에 근태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 오너 입장에서 서로 벌어먹자고 하는 건데
굳이 막 힘들게 막 그렇게 가실 필요 없는 분이니까 좋게 해결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서로 윈윈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동영상 여기까지 올릴게요. 이게 시간을 너무 길게 하니까 이게 편집이 아니라 그 뭐라 그래, 업로드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에러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조금 한 15분, 20분 그 안짝으로 해서 제가 잘라서 또 그 스토리가 너무 길다 그러면은 상편 하편으로 나누든가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아보세요였습니다.